중요하지. 무슨 뭐 한 달 되고 100일 되고 뭐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냐.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취임 한 달을 맞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수행 평가 관련된 이 여론조사표를 보고 계신데요. 제일 마지막 이 수치는 긍정 53, 부정 33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뭐 부정 평가가 좀 낮아졌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측에서는 좀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영 차장께서? 네, 윤석열 대통령 한 달 뭐 앵커께서도 많이 달라졌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많이 서 있는 대통령은 역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이게 거의 매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국민이 그만큼 대통령을 만나기가 좀 쉬워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선 대통령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영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새로운 대통령상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많이 소통하고 많이 보여지는 것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잘 국정 안정적으로 이끌고 성과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한 달은 파격과 그 소통의 한 달이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이 한 달인 만큼 김건희 여사가 된 것도 한 달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활동들을 좀 더 해야 되느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통령 내조에 집중해야 한다가 60.6%고요. 부인의 공적 활동의 필요성을 이제 인정하는 응답이 31.3%였습니다. 소장님, 아직은 이제 이 여사의 공적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천명을 했어요. 저는 아내로 내조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거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어떤 논란을 감안한다면 공개적인 행보를 조기에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말이라든가 여러 장면에서 사실상 나타나고 있음은 우리가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비근한 예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뭐 공식 만찬에는 이제 참여를 안 했지만 네. 그 과정 속에서 인사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서서히 그런 어떤 보복의 환경을 장면을 넓혀갈 것은 보이지만 급격하게 공식 행사를 하거나 뭐 이런 그렇게 되기에는 부담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보면 대통령 내외가 이 상을 받았던 이 브로커 영화도 같이 관람을 오늘 중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부들 대통령 내외의 이 한 달 행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가 이제 민주당의 공격을 많이 받았죠. 물론 이제 김혜경 씨도 굉장히 국민의힘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여파가 있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제 제기됐던 문제들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허위 경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완전히 그 법적으로 그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좀 의구심을 갖고 보는 측면이 있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여론 변화를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그 행보 관련해서는 조금 미국 같은 곳의 상황도 조금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악관에 지금 오피스 오브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실이 있는데 직원이 11명이에요. 비서실장이 있고 홍보, 공보, 그다음에 사회정책 분야 그 보좌관이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무슨 꽃꽂이하고 그 요리까지도 있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고, 김정숙 여사 시절에도 아마 제2부속실이 11명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 청와대 규모가 500명 가까이 됐고 백악관을 해봤자 4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제2부속실이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일단 부속실 안에 3명 정도 팀으로 시작한다는 이제 보도는 있습니다만 3명에서 5명 정도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어떤 일정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네. 부분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이제 대선이 치열하게 치러지면서 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이 각종 의혹이 증폭이 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영부인 좀 이렇게 조용한 내조를 원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 당선한 이후에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이 역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양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가봐야 될 곳, 챙겨야 될 사람, 굉장히 많은 기관 방문 이런 것들이 이제 요청이 쇄도하는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못하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보내서 대통령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사가 사회 활동, 사회 소외 세력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이 공식적인 행사는 많아질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실무적으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걸맞는 기능과 그걸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배치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보좌하게 한다라면 좀 수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한 인테리어 업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업체의 선정 기준을 밝혀라라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대통령실에서는요, 그냥 시급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 신생 업체와 계약을 한 이유를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통령실에 간유리 공사를 했는데 다른 업체들은 다 경호처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 그리고 간유리 공사에 대해서만 이 신생 업체를 대통령실에서 뽑아서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의 계획이라는 게 이게 지정을 해서 예. 한다는 거죠. 공개 입찰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업체를 이제 들여다보면 기술자가 2명밖에 없고 이제 네. 작년에 이제 그 등기가 된 신생 인테리어 업체인 것이고 규모나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 어떤 대통령실의 리모델링을 할 만한 그런 업력이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는 업체이거든요. 근데 이런 업체를 시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정했어야 했는지 뭔가 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유나 다른 또 스토리들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해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면은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관련된 어떤 이런 뭐 공사라던가 아니면 내부 행사 관련해서도 수의 계약을 많이 맺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뭐 같은 연장선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 특히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뭐 탁현민 의전 비서관과 관련된 업체가 공사를 맡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의혹이 나오면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나름 그 당시에 이제 탁 비서관이나 뭐 관련된 업체에서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나온 의혹을 보면은 조금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의심할 대목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 작은 업체 또 먼 업체가 또 그렇게 많은 부분을 공사를 차지를 했는지 그러면 이제 누가 이 업체를 소개해서 공사를 맡게 됐는지 또 실제로 해서 잘 됐는지 뭐 그래서는 별 문제 없겠지만 약간의 또 뭐 하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명확하게 밝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인선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 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검찰 출신 인사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다 법률가들이 가야 되는 그런 자리들, 과거 정권에서도 다 그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고 필요하면은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소장님. 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 소장님의 평가는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고 더 이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의사가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후에 대통령은 여기서 필요하면 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15명이 검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도 정부 요직에 해당이 됩니다. 과거 문정부에서 참여연대니 뭐 민변 이렇게 중심에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 일방적이다. 뭐 이런 비판들을 지금의 여당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인사가 검찰에서 한 조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권력기관입니다. 거기에 출신의 15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다른 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국면에서 주도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출신이 모든 걸 주도하는구나라는 어떤 흐름이 잡히게 되면 그들은 소외받게 되는 것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인사가 거의 만사예요. 그리고 요번에 지금 53%가 이제 지금 사주 후에 어떤 한 달 만에 지지율이라고 나왔는데 네. 거기서 부정평가가 33%인데 네. 거기서 32%가 인사 문제에 부정적인 이유를 달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소통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수렴을 해서 그거를 이행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아까 뭐 기자들하고 많이 만났다. 그거 자체가 소통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이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이 되면 여권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선거는 여권에서 치렀는데 결국에 요직은 검찰 인사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면은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들이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해명 설명을 하는데 민변이 지난번에 주도하지 않았느냐 이게 해명과 설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평가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영선 또 정치인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검사들 자기가 아는 사람은 검사들이니까 임기 초에는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때는 이제 객관적인 팩트를 한번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장관 차관급을 전부 합치면은 142명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검사 출신이 6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2%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1급 공무원이 전부 합치면 246명인데 지금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대통령 그 비서실에 네. 그 비서관급이 검찰 출신이 6명이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2.4%예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는 대부분 사실 인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사권에서 4.2% 또는 2.4%가 재량권을 넘어선 과한 인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이 검찰 또는 그 검사를 쓰는 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보여준 통계보다는 어떤 인식에 약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검사들이 굉장히 그 우수한 엘리트 집단이고 또 기재부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고시에서 제일 성적 좋은 사람들이 저 기재부 출신이니까 똑똑한 사람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첫째 검사가 엘리트라면은 판사는 더 엘리트죠. 그럼 판사를 더 많이 쓰셔야죠. 이 직업과 관련해 가지고 더 엘리트다 이런 그리고 표현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정치 부분의 엘리트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1950년대에는 정치인이 엘리트였고 60년대에는 군인이 엘리트였어요. 70년대 넘어와서 공무원이 엘리트고 교수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검사가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집단인 적은 없고 그것도 지금 윤 대통령의 인식에는 정부 내에서 인재를 찾으니까 검사하고 기재부지만 대한민국의 저 엘리트들이 정부 내에서 일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대한민국의 엘리트 대부분은 정부가 아니라 정부 밖에 민간 분야에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잘 아시고 아까 우리 김영커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그 정치인 위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계파 문제,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시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적어도 검찰은 정치적 이해는 관계가 없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내가 잘 아는 그 검찰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 인사를 한번 추천하고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일단 네. 시작돼서 이제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 팀이 가게 될 거니까 우선 그 상황을 보고 윤 대통령의 인사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때 판단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개선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장님, 근데 지금 보면 검찰 편중 인사 이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검찰 출신이 가지 않았던 총무비서관, 부속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주요 그 포스트의 인사와 대통령을 보좌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이 지원하는 곳에 이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분들 중심으로 혹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우와 우려가 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인사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아마 이제 오롯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시간을 좀 거슬러서 가보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는 대부분 군 출신 인사들을 뭐 외교부까지 대사까지 임명을 한 적이 있었고요. YS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민주산업회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발탁해서 인사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제 동교동계 출신 인사들을 좀 중용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서울시장을 거치다 보니까 서울시 인사들을 좀 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어떤 대통령도 자신이 잘 알고, 그러니까 자기와 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빨리 해야 되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써왔던 것은 분명한데, 이번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 없이 검찰총장 이후에 바로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검찰 출신이 지나치게 많이 중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대통령 주변에 너무 많이 검찰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부터 이거 하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수행했던 이런 것이 혹시 국정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독주와 이 독선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과거 뭐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만 조선시대에도 대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일단 제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이 아무리 옳고 맞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백성 일반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 과정,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아 대통령의 뜻이 저러니까 저렇게 정책을 하는 것이 맞겠구나, 시간을 좀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뜻을 수행도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통령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고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주는 사람들이 국무위원들의 역할인데, 검찰 출신들이 혹시 안 됩니다, 노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 포진해 있거나 아니면 정부 주요 포스트에 포진하신 검찰 출신 인사들은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오히려 더 앞장서서 네. 아니되옵니다를 말씀을 하신다라면 그런 우려는 결국 기우였구나라고 판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편중 인사에 대한 지적, 그다음에 분석을 들었고요. 또 다른 인선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 뭐 음주운전도 뭐 언제 한 거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 뭐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음주운전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 이 박순애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과거 이력을 보면은요, 당시에 2001년이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이 2.5배였어요, 변호사님. 뭐 지금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교직 사회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혀 냉소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은 사실 어떤 국민이 보시더라도 참 말이 되나 싶은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고 가벌성이나 도덕성 같은 거를 따져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음주운전은 도덕성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음주운전은 착한 음주운전이 있다는 것인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당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음주운전 전과를 두고 굉장히 또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또 네. 국민의힘 쪽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자기 측 사람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는 도덕성을 따지고 가벌성을 따진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라는 이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교장에 대해서는 승진할 때 음주가 한 번만 있어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다고 하는데 그 교장에 대해서 임명 제청권을 가지는 교육부 장관이 저런 음주 전과가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교직사에서 많은 술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 한 달간의 어떤 이 내부, 그러니까 내치에 대한 어떤 시험대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치, 이 외교 무대에서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를 받을 것이냐. 조만간 그 성적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6월 말 29일부터 30일간 이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지금 보면은 7차 핵실험 얘기, 오늘도 가능성이 있다, 임박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나토 정상회의 자체가 대중 봉쇄, 견제의 어떤 의미가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토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은지 분석하시나요? 뭐 굉장히 중요한 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교 안보상의 변화고 방향은 기본적으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하고 글로벌 사회하고 협력하면서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중요하게 가져나가고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원칙 있게 대응하는데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에는 핵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을 세운 것이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번에 나토를 가게 되면은 네. 우선 우리의 협력을 동북아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토는 미국과 지금 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핵은 핵으로 대응하려면은 우리도 뭔가 현재 확장 억제해서 더 나아간 정책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번에 뭐 이틀간의 짧은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상회담에서 체제가 갖춰지면은 향후 나토하고 우리가 그 미국과 나토는 어떻게 핵을 공유하고 있고 나토는 어떤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지 네.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참고하면은 뭐가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앵커가 지적하신 중국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글로벌 사회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가치로 하는 우리의 전 세계적인 동맹 국가 우선 함께 간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순서에서는 윤석열 정부 한 달 평가하고요. 앞으로의 외교 과제까지 분석해봤습니다.